총선 이후 울산 지역 야권에도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선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악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피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트코를 계속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주류 제조 면허가 취소된 무학 울산 공장이 오늘 14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무학 측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가격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울산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가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에 신축하기로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8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조카가 공기업 취업을 미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짜고 기업체에 산재보험료 등을 감면해준 뒤 사례비를 챙긴 공단 출신 브로커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오늘부터 첫 야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연 현장을 직접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2 총선 이후 울산 지역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제1야당 위치를 지켜온 통합진보당이 최근 당 안팎의 위기로 위축되면서 민주통합당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1 총선을 분수령으로 울산 지역 야권의 정치 구도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득표율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의 순을 보였지만 이번 4.11 총선의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25%의 지지를 얻어 지역에서 2위로 올라선 겁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오는 20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각 구군의 조직을 정비해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등 당세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정책부터 발굴해서 대선에서 50%의 득표를 얻도록 노력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 노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줄곧 지역 제1야당 자리를 지켜온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결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까지 터져나오면서 당원들의 탈당 의사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생 정치와 생활 정치로 거듭나고 당의 근본적인 혁신이 되어야 다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약진과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겹치면서 촉발된 울산 지역 야권의 지각 변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북구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3차례나 반려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피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정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현호 기자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이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국가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타 건축과 관련된 이런 행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정도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윤 구청장을 상대로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해 8월 울산시의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3차례나 반려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구청장을 고소한 진정유통단지 사업 협동조합을 규탄하고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정유통단지 조합 측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판결문을 응보를 못합니다. 사대로 법에대가 있는데도 세 번 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이건 지금 10억은 넘지요. 윤종호 북구청장이 이번 검찰 소환 조사와는 관계없이 코스트코에 대해 계속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이 가동 3년 만에 공장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청문 절차를 거치고도 면허를 취소했기 때문인데 무학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무면허 제조 논란을 빚어왔던 무학 울산 공장이 소주 생산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학은 울산 공장이 동울산 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아 오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무학 측의 소명을 들었지만 불법 주류 제조 사실이 명확해 면허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세무서 측의 설명입니다. 울산 공장이 술을 병에 담기만 하는 주입 면허 공장인데도 반제품을 들여와 소주를 사실상 제조했다는 겁니다. 무학 측은 그러나 면허 취소는 법리적 해석 차이로 판단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행사하고 행정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각 우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행정 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곧바로 세무당국에 현재 반입된 원료를 모두 사용하는 계속 행위를 신청해 3개월여 연장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행정소송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주류업계에서는 당장 울산 공장이 멈춰도 창원 공장이 월 4천만 병의 생산이 가능해 소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학은 그러나 울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200억 원대의 생산 차질과 물류비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 기회에 아예 제조 면허 취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 논쟁과 관련해서 유디치과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에도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삼산동의 유디치과. 지난 2010년부터 일반 치과의 절반 수준인 90만 원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협회는 지난해 치과 기자재 업체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울산 지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삼산동 한 곳과 무거동 한 곳, 모두 두 곳의 유디치과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울산에도 반값 임플란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더 나은 진료를 추구를 하고 또 더 좋은 가격으로. 고가의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도 이번 결정으로 임플란트 가격이 내리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500만 원이 차이 나면 정말 진짜 이거는 소비자가 알아야 되고 이거는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싸다고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소비자는 그렇잖아요. 해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 데가. 하지만 울산치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이 유디치과의 의료 수준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공정위에서 영업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치과의사회와 유디치과 사이의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울산 지역 임플란트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이 지하에 있다면 아무래도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한 초등학교가 지상에 짓기 위해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8개월째 공사 시작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를 하면서 나온 수증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습기가 가득합니다. 바닥에도 물방울이 맺혀 학생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뒤뚱거리기 일쑤입니다. 이 김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맺혀가지고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아무리 닦을 수 있는 그런 물기가 더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곳이 이처럼 항상 습기로 눅눅한 이유는 울산 지역 학교 급식소로는 유일하게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임시로 마련된 급식소여서 조리장 바로 위에 있는 오수배관이 터진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운동장에 지상급식소를 지으려고 국비 등 16억 원을 확보하고 설계도 마쳤지만 8개월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망권도 있고 또 냄새, 소음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또 옹복이에 짓다 보니까 또 이게 크기가 억수로 또 6층까지 가리니까 내년 2월까지 급식실을 완공하지 않으면 국비 13억 원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습기가 차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이 빨리 지으라고.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수요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오늘부터 야외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뒤란 공연이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UBC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 전해주시죠. 발라드가 어울리는 무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첫 야외 공연이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객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도 예전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공연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공연은 조금 전 7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울산 시립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윤성기 씨와 뛰어난 가창력의 남성 3인조 그룹 M2M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로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잠시 뒤면 2년 만에 컴백한 힙합 전사 MC 스나이프가 울산 팬들을 찾아 오늘 공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처럼 뒤라는 국내 정상급 가수들은 물론 지역의 실력파 예술인들과 인디밴드를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울산의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멋진 야외 공연장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뒤랑 공연은 그동안 8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상설 공연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200차례나 치러진 뒤란 공연에는 지금까지 400여 명의 가수가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남궁영과 김씨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JK 김동욱이 사회를 맡으면서 공연이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담다디의 이상은 씨 등 인기 가수들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합니다. 열린 예술무대 뒤란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밤 이곳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뒤란 공연이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공공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 억새길 등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인근 밀양시가 추진해온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이 다음 달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 사업자가 사업 부지 상당 부분을 매입한 상태에서 공공 추진을 위해서는 울산시가 부지를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 변호사 2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원은 최근 사건 소개비를 지급하고 성공 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은 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사건 진행과 관련된 업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기를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변호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이 울산에 진출하고 로스쿨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이 이 같은 부작용을 부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출신 브로커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 9,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 부산 북부지사장 68살 권모 씨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2년 많은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1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된 박 씨가 자격도 없이 노무법인을 운영한 점과 공단 내부 자료를 빼내서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점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국회의원의 조카 6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학교 후배인 67살 김모 씨에게 당숙을 통해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받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이 전 국회의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받은 돈을 모두 김 씨에게 되돌려 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고의적으로 치료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66살 안모 씨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협심증과 당뇨병이 있는 안 씨는 의사 소견을 무시하고 음주나 무단 외출을 통해 치료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근 7년 동안 37차례에 걸쳐 5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해놓고 5개 병원을 오가며 치료 일수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2살 이모 여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이 씨를 때리고 위협해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남구 번영교 아래 교차로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달리던 45살 유모 씨의 25톤 트럭에서 6m 길이의 수입파이프 38개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적재물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울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7%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산 18.9%, 광주 17.4%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주영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자 증가, 혁신도시 조성 등 신규 개발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닷새째인 오늘 슬라롬 6.3 2회전 경기가 속개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화 해변에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선수들은 시속 80km 이상의 빠른 속력을 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시합은 지난 6일 중단된 2회전 경기를 이어서 하는 데다 3일 만에 속개된 경기여서 선수들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는 12일 제6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앞두고 그린 전기 자동차 연구 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린 전기차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1,493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과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기념식과 자동차 충돌시험 시연회, 그리고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일 임금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노사 공동 차량 판매 등 3대 요구안을 노조 측에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3대 요구안에서 생산과 품질에 관한 공동 책임과 노사 공동 봉사 활동, 그리고 노사 공동 마케팅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회사 이미지 개선과 희망찬 노사 문화를 열어 나가자는 뜻에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오늘 중앙도서관에서 100만 번째 장서를 등록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70년 개교와 함께 도서실로 시작한 울산대 중앙도서관은 이 대학의 장병희 교수가 저술한 울산 지역 산업론을 100만 번째 도서로 등록한 뒤 도서 기증에 기여한 정한모 교수 등 2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 전파관리소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는 오늘 올 연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막 고지 방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 하루 6차례씩 자막 고지 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네, 해질녘부터 다시 하늘이 뿌였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오늘 밤에도 안개 계속 이어질까요?
네, 낮 동안 잠잠했던 안개가 다시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먼지가 함유된 연무 현상인데요. 오늘 밤 사이 시정도 무척 안 좋아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안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낮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차가운 동풍이 불어와서 더위가 크게 가라앉겠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 지역은 내일과 모레 낮 최고 18도로 평년보다도 5도가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처럼 가벼운 옷차림은 많이 서늘할 수 있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구름 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낮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많이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서늘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면 주유소에 간다. K5 하이브리드. 한 달에 한 번 주유면 끝.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이 소리는 나의 첫 DSLR과 첫 DSLT의 차이. 3분의 1조와 12분의 1조의 차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한 컷의 차이. 차이의 시작은 소리지만 차이의 끝은 사진이다.